스케치업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템플릿을 골라서 쓰게 되는데 단위를 잘 고르시면 됩니다. 단위. 각 분야에서 쓰는 단위를 정확히 고르지 않으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단위는 들어가서 설정해서 바꾸시면 되는데 그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쓰는 단위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뭐 밀리미터로 쓰시면 되니까 인테리어나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밀리미터 얘네를 골라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곳이니까 최근 작업 파일을 연다 그러면 눌러서 여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밀리미터 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이 이제 인터페이스하고 얘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진행했는데 우선은 작업하는 곳 그리고 이제 도구 아이콘 꺼내놓고 쓴다였는데 이 아이콘 자체는 일단은 전부 다 껐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면에 현재 켜져 있는 분은 뷰 메뉴의 툴바에 가시면은 아이콘들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부 다 끄시고 라지 툴셋 하나만 켜두시면 됩니다. 도구는 전부 다 써볼 건데 우선 이 도구 하나면은 거의 대부분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머지가 켜 있으신 분들은 꺼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했던 내용 중에 툴바를 켜고 끄는 곳이 여기 툴바 메뉴에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 뷰 메뉴에 툴바에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 옵션에서 보시면은 아이콘을 좀 크게 보고 싶을 때 라지 아이콘 체크하시면 좀 크게 볼 수 있다 였고 작업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라지 아이콘을 체크를 풀어서 좀 아이콘을 작게 보는 것도 가능했죠. 요 정도니까 인터페이스에서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트레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렸는데 이 트레이는 작업하는 동안에 또는 도구를 쓰는 동안에 좀 세부적인 설정을 하거나 상세한 값을 입력하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가끔은 도구를 대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페인트 도구를 여기서 누르셔도 되는데 이쪽에 보면은 매트리얼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르셔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이콘이 없다 그럼 아이콘 대용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곳이라서 이 트레이는 자주 쓰는 애들을 꺼내놓고 자주 안 쓰는 애들은 좀 꺼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트레이에 대한 설정은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 있습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 보면은 디폴트 트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이드 트레이 하시면 꺼지고요. 쇼 트레이 하시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트레이가 실수로 꺼졌다라고 하면 윈도우 메뉴에서 키시고 이쪽에 보시면은 윈도우의 요 아래쪽에 보면은 체크되어 있는 애들이 현재 트레이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써야 되는 트레이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체크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하단 부분 처음에는 요 밑에를 잘 안 보시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밑에 부분을 한 번씩 그냥 읽어보세요.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도구를 누르면 기본적인 기능 하나만 작동되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컨트롤 키나 알트 키나 또는 다른 키들하고 조합해서 쓸 수 있는 다른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형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끔 보시면서 컨트롤을 누르면 어떻게 바뀌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의 도구이지만 다르게 확장해서 쓰는 다른 기능들까지 조금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 써보긴 할 겁니다. 대부분 써보긴 할 건데 그래도 좀 미리미리 보면서 이동 툴이든 뭐 푸시풀 툴이든 어떤 도구든지 간에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 등을 조합해서 다른 기능으로 또 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조금씩 보면서 눈으로 좀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값을 입력하거나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는 클릭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는 작업에 맞춰서 연필 도구를 눌러서 이렇게 첫 번째 점을 찍고 움직여 보면은 값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값을 입력할 때도 쓰죠. 클릭하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마우스는 화면에 있는 상태에서 값을 입력하시면 그 도구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입력을 하면 값이 그 값만큼 작동되는, 값이 입력되는 걸 확인하는 요 용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를 특히나 잘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더욱이 3D를 만들 수 있다가 가치가 아니라 3D를 활용한 설계를 할 수 있다가 사실상 3D를 할 수 있다라는 가치로 좀 바뀌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쇼파나 전등기구를 화려하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3D의 실력이었다고 치면 요즘은 만들어져 있는 3D를 잘 찾아서 쓰는 게 훨씬 유리한 3D 모델링의 하나의 실력이 됐어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3D들이 그 무료로 배포되고 있고 뭐 공유되고 있고 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들 줄 아는 것보다 잘 만들어진 적당한 걸 잘 찾아서 쓸 수 있는 게 실력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돼요. 굳이 있는 걸 내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만들 수 있는 실력은 갖추셔야겠지만, 그래서 추천드린 사이트 중에 하나가, 사이트라기보다는 이 스케치업 라이브러리가 공유되고 있는 사이트가 3D 웨어하우스였습니다. 이 3D 웨어하우스에서 라이브러리를 잘 골라 쓸 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를 잘 골라 쓰기 위한 규칙, 첫 번째는 영어로 검색한다입니다. 영어로. 왜냐면은 여기에 한글로 식탁 또는 책상 이렇게 치면은 몇 개 안 나와요. 73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만약에 테이블이라고 검색하면 그 개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이거는 13만 개가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 사용자들이 한글 이름으로 만든 걸 많이 공유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영어로 검색하시는 게 많은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된 자료 중에 좋은 자료를 선별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너무 용량이 크고 막 화려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적당한 용량에 적당한 표현이 되는 애들, 그런 걸 써야 오류도 안 나고 문제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보면은, 검색할 때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필터 비슷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유명한, 많이 알려져 있는 순으로 검색해서 적당한 용량의 것을 찾아서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좋아요가 많이 눌러 있는 순으로 골라서 여기서부터 찾아서 쓴다든지, 이런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냥 아무거나 찾아 쓰기 시작하면 13만 1000개 중에 하나나 두 개를 고르는 행위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 3D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에서도 접속해서 쓸 수 있어요. 웹페이지가 아니라 스케치업 자체에서도 접속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오류가 좀 납니다. 오류가 좀 나고 느리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운받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사용법, 기본적인 마우스 사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색하면은 쓰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하시고, 마우스가 버튼이 3개가 있는데 손가락을 2개만 가지고 왔다 갔다 쓰지 마시고요. 3개로 반드시 쓰십시오. 3개로. 3개 버튼을 전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세 손가락을 마우스 위에 정확히 올려놓고 왼쪽 버튼 누를 때 왼쪽, 그리고 가운데 버튼 누를 땐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하시는 거를 습관화시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만약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뭐 2개로 쓴다 이런 건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세 버튼을 세 손가락으로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마우스 사용법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는 식으로 가운데 버튼 쓰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왼쪽 버튼은 대체적으로 이제 선택할 때 씁니다. 선택할 때 쓰는데 여러 가지 기능 키를 조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거고, 당장에 쓰시려면은 화면을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화면을 회전한다든지 확대 축소한다든지 화면을 끌어당겨서 원하는 위치로 조절한다든지, 얘가 필요한데 요 세 가지만 빠르게 해보고 오늘 할 거 하겠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굴리시면, 위로 굴리면 확대가 됩니다. 확대. 그리고 아래로 굴리면 축소가 돼요. 근데 이때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리 있는 쪽에 마우스를 대고 확대를 하시면 다리 쪽으로 확대되고요. 머리가 있는 쪽에 대고 확대하시면 머리 쪽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확대하고 싶은 대상을 마우스로 꼭 가리킨 다음에 마우스를 그 대상의 위치에 올려놓은 다음에 휠을 굴려서 확대, 축소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끌어당겨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작업하는 대상이 화면의 가운데에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작업하기가. 그렇다 보니까 확대해서 작업하다 보면 화면을 끌어서 옮겨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키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같이 누르고 있는 상태, 둘 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끌어당기시면 이렇게 화면을 끌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업하는 도중에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어색하신 분은 반드시 꼭 연습을 하셔가지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여기가 3D다 보니까 화면을 회전하셔야 돼요. 회전을 하셔야 되는데 가운데 버튼만 누르고 있는 상태, 아이콘을 보면 커서가 바뀌는 걸, 아이콘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우스 커서를 보면 아이콘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화면을 회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쪽, 아래쪽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대신에 이거는 화면이 뒤집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쓰십시오. 화면이 뒤집히면 약간 뭔가 좀 3D 작업할 때 애매해요. 그래서 화면이 뒤집혔는지 안 뒤집히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쓰시면 되는데, 그거는 여기에 있는 이 축, 녹색 축, 그 다음에 빨간색 축, 요거가 실선으로 되어 있는 방향이 여기에 지금처럼 보이면 얘가 위쪽에서 보는 화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생겨 있는 곳, 여기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Z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쪽을 향하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실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X, Y가 되어 있는 구간을 가급적이면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의 가운데에다 두고 쓰시고요. 여기 있는 축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로 보일 때 꼭 작업을 하십시오. 애매하게 이런 방향에서 보고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는 물체를 그린다라고 해도 얘가 지금 측면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이런 구간이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방향의 뷰를 항상 습관적으로 만드시고 작업을 하십시오. 보다 보면은 실제로 막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면이 안 보이니까, 면이 안 보이는 뷰로 잡아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위쪽 면을 잡아서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물체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방향이 정확히 잘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놔두시고 작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택 버튼, 이제 선택도 간단하게 보면, 먼저 이제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을 때, 선택 도구는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 도구로 바뀌어요. 그리고 한 번 클릭하면 해당하는 물체, 면, 선 한 번 클릭하면 선택되고, 더블 클릭하면 내가 누른 물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들까지 선택이 돼요. 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선과 연관되어 있는, 이 선과 붙어 있는 이쪽 면과 이쪽 면까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3번 클릭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게 선택돼요. 얘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꼭 연습을 해보시고 이 마우스 사용하는 게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